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지난번 우리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름을 걸고 일하라 챕터에서 만났었죠. 그 챕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저는 그 챕터의 중요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위닝 해빗 액티비티 팁 거기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면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라는 것. 사실 평판에 신경 쓰라는 얘기는 피드백과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그림이 보일 때까지 퍼즐을 맞추고 또 맞춰라. 우선 계획은 잘 짜인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것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실행하라. 약간의 실증 때문에 실행의 결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셰익스피어, 영국 극작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업의 시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먼저 계획된 것이다. 먼저 당신의 사상을 풍부하게 하라. 어떤 건축물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형태가 그려진 후 만들어졌다. 현실은 사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토마스 칼라일, 영국 비평가이자 역사학자. 스위스의 한 군대가 알프스 산맥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있었다. 이 부대의 임무는 그날 적진의 동태를 정찰하는 것이었다. 소대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씨가 매우 맑다는 그날의 일기예보를 접한 후 출발 보고를 하는 분대장에게 잘 다녀오라는 말을 전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들어 뜻하지 않은 폭우와 함께 악천후가 몰아닥쳤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매우 당황한 소대장은 급히 무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틀이 지나도록 귀대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순간 대원들의 지친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소대장은 너무나 반가워 분대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분대장은 악천후가 닥치자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려고 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지도를 갖고 온 대원 덕분에 탈출 계획을 짜게 되었고 지도에 나타난 등고선을 따라 사력을 다해 움직인 결과 무사히 귀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지도를 천천히 살펴보니 그것은 알프스 산맥의 지도가 아니라 스웨덴과 피레네 사이에 있었던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기 때문이다. 전혀 엉뚱한 곳의 지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레네 산맥의 지도가 어떻게 전 대원을 악천후에서 무사히 귀대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계획 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엉터리 계획이라도 사실화하여 방향이 정해지면 비로소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그만큼 행동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 이야기 속의 부대 역시 지도에 표시된 등고선을 따라 내려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행동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성취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계획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 엉터리 계획이라도 사실화하라. 몇 개월에 걸쳐 한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프로젝트 과제는 절대 만만치 않았다. 시장은 평균 7%대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본 프로젝트는 3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사에서 뛰어난 직원들을 설말해 별도의 특별 전략팀을 임시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면서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총량 계획, 즉 성장 목표는 있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계량화된 단순 목표치가 전부라고 했다. 즉, 경영 계획에
전년도보다 30%더 성장해야 한다는 숫자로 된 목표는 있었지만 그 계획이 누가, 어디서, 어느 시점별로, 얼마만큼 달성해야 하는가에 관한 세밀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 고심 끝에 나는 한 달 동안 프로젝트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를 팀원들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총 수요를 다시 예측하고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다른 시장은 없는지부터 살폈다. 시장 점유율 60%로 확고한 1위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내서 시장 점유율을 40%로 낮춰 전체 시장 총량을 크게 보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대리점, 할인점, 양판점, 백화점 등 거래처별 계획 역시 월 단위로 재수립하게 하였다. 그리고 2달에 걸쳐 거래처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였고 가장 중요한 실행 과제를 구체적인 액티비티로 뽑아내어 주요 책임자를 정한 후 즉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4개월 후 놀랄 만큼 큰 성과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전체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7%였으나 우리 프로젝트는 27%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이다. 우리는 이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공통 메시지, 실행 메시지, 미션 플래닝, 선 규정이라는 큰 체계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그것을 구체화하였다. 그만큼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계획 없이는 절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고 행동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일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 없이는 행동도 성취도 없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며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실행이 없으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정을 짜야 한다. 예컨대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하루 30분씩 조깅을 한다. 밥은 3분의 2만 먹는다. 등과 같이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미션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은 행동을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프로페셔널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계획은 경영 현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환자를 치료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한다. 그 결과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된다. 의사가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환자는 전혀 행동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이란 그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건 단지 바람일 뿐이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이고 짜임새를 갖춘 실행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계획을 짜는 시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는 인생 좌표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리고 항상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래너와 수첩, 다이어리 등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자신이 평소 애용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계획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초등학생이 방학 계획표와 시간표를 작성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계획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설계도와도 같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공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완공을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라. 그리고 우선순위와 일의 비중을 따져 가중치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생각나는 대로 일의 목록을 적어서 내키는 일부터 하는 것은
결코 계획성 있는 행동이 아니다. 계획을 세운 이유, 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과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된 계획만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을이면 대부분 기업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아예 며칠 밤을 꼬박 세우기도 한다. 계획이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략, 전술, 신제품 계획들이 총망라되어 있기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자신과 조직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다. 그 때문에 무턱대고 높은 목표만 설정하여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이 없으면 계획에 대한 믿음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결국 사기마저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먼저 자신과 조직이 처한 환경을 분석한 후 예상 이익을 추정하여 적정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그 후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 뒤 목표를 반영하고 목표에 따라 하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목표를 수립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트렌드, 즉 흐름,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총 수요는 내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최대와 최소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판단을 하게 된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부 직원이 예측하는 트렌드가 1년 후에 보면 가장 시장에 근접해 있었다. 그런데도 외부 기관에 그것을 의뢰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내부에서 볼 수 없는 변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경기 및 동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최근 경기 흐름과 수요 트렌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라인업 계획의 공유다. 이를 통해 신제품 정보와 단종 계획을 공유하여 라인업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지표 및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소비 선행 지수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재무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을 주도 면밀하게 학습해야 한다. 그 후 과거 3개년의 평균 성장률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과거 실적 기준법 또는 올해 얼마나 성장해야 한다는 위에서 목표를 정해 아래로 던져주는 탑다운 방식의 목표 시장 점유율 기준법, 비용 중심의 손익분기 매출에 의한 방법 등을 동원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의 생활 목표 수립 역시 마찬가지다. 그 후 약 2달 정도 논의를 집중하여 연말, 연초가 되면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1년 계획을 짜는데 무려 3개월 이상 걸리는 셈이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계획이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숫자로 된 목표가 편성됨과 동시에 각 부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전략안을 확정한다. 그리고 12월이 가기 전에 내년도 전략을 확정, 발표하고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 지침이 확정되고 보상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에 있어서 연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어렵게 계획을 확정했다고 해도 해당 연도가 되면 경기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경 가능한 상황 조건부 계획을 수시로 운영하여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 그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엄청난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지식은 좋은 계획이 될 수 없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무턱대고 다이어리에 앞으로 할 일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는 계획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계획성이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능력은 타고난다기보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고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이나 노하우를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도 정통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상담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계획을 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다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계획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된 계획을 짤 수 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 일상적인 학습, 학습하는 개인,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공부와 담 쌓은 사람을 적잖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맥킨지는 한국 CEO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뼈아픈 지적을 한 바 있다. 한국 CEO들은 순발력이나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정부나 노조를 상대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글로벌 시대 최고 경영자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만일 이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CEO들은 경쟁력이 약화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어디 CEO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대부분 사람이 똑같다.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오로지 수능만을, 대학생들은 취업만을, 직장인들은 승진만을 바라보며 하는 학습은 올바른 계획의 학습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학습이 아닌 기존 관행에서 약간의 우위만을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나오려면 형식적인 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힘 역시 길러야 한다.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자료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짬짬이 공부하는 것도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자투리 시간의 활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상적인 학습과 여가, 그리고 업무 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과 현장성, 그리고 실천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CEO들에게 쓴소리를 한 맥킨지는 CEO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조언 역시 아끼지 않았다. 핵심 인원을 파악한 후 그들과 꾸준히 대화할 것. 현장 소리를 발로 뛰면서 직접 들을 것.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것. 넓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 마지막으로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며 전략을 구상할 것. 새로운 것, 미래를 보려면 새로운 것의 연관성과 조합을 찾아라. 2001년은 코닥, 후지필름과 함께 세계 3대 필름 제조업체였던 아그파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해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과거의 영화와 미래의 영광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 4년 뒤의 불행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140년 전통과 세계 최초로 흑백과 컬러 필름을 만들어냈던 그들로서는 장밋빛 미래만 보였을 것이다. 2005년 아그파는 파산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기엔 그 존재감이 매우 컸다.
사실 아그파의 재정이나 인재들의 역량, 소비자들의 인식 등은 세계 인류 기업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아그파를 파산에 이르고 무너지게 했을까? 아그파의 가장 큰 실수는 계획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난 후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기분에 휩싸인 나머지 매출 기록 돌파에만 관심을 가졌다. 당연히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이나 판매 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아날로그 사진이 아닌 디지털 사진의 시대로 변하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변화를 알고 좀 더 신중하게 사업 계획과 회사의 운명을 점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대가치고는 매우 가혹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듯 여겨지는 것들 사이에서도 연관성을 찾아내야 한다. 새로운 미래의 그림이 보일 때까지 퍼즐을 섞고 맞추고 또 섞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의 마인드세트에 나오는 말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 미래를 보려면 서로 다른 것들의 연관성이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전화와 카메라의 결합, 그리고 이동의 편리함이라는 시너지를 보여준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미래의 확실한 그림이 보일 때까지 퍼즐을 맞추고 또 맞춰봐야 한다. 소니의 미니 MD가 실패하고 MP3가 성공했었던 그 갈림길은 바로 퍼즐 맞추기. 즉, 자신들의 계획이 트렌드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닌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모 기업 인사기획 부서장이 상담을 원해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계획에 따라 임원들을 평가한 결과 애초 경영계획 평가 기준에 의하면 점수가 낮게 나와야 할 임원들이 신규 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켜 평가 점수를 나쁘게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상여금까지 줘야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영계획 평가 기준으로 좋은 성적을 올린 임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을 뿐더러 애초 세워두었던 경영계획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기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애초에 경영평가 기준은 기본 경영전략 목표 달성 90%, 신규 사업 10%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규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내어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임원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기존 사업을 잘 추진하여 90점을 맞았지만 신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추가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임원들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처음 공표한 평가 기준과 결과가 다르다며 임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우면 좋겠냐고 물었다. 즉,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평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냐는 것이었다. 계획의 의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조건부 계획, 즉 컨디전스 플랜을 도입하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평가 계획을 100점 만점에 맞추지 말고 신규 사업 등 의외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는 120점 총점을 받도록 하고 130점이나 150점을 받더라도 핵심적으로 해야 할 난이도가 높은 필수 과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둬서 평가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필수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라고 했다.
덧붙여서 올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도 내년에도 누구나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 더 성장해야 한다는 식의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잘한 조직은 그만큼 남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 목표를 다소 낮춰줌으로써 목표 할당의 공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회사의 경영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계획 없는 실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현장을 늘 점검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체질화해야 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수십 년간 한 가지 일에 종사한 전문가이면서도 그 분야에 관해서 스스럼 없는 자문이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다. 훌륭한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짜주는 계획 전문가이듯 개인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어떤 분야의 계획 전문가란 평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계획 만들기에 프로가 되어야 한다.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계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하는 방식과 행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래 목적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정 보완하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미국의 성공학 대가인 지그 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라고 했다.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폴 마이어 또한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 행동하는 사람이 3%라며 리더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하나씩 차분히 유일성과 에너지, 계획성을 만들어내는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Winning Habit Activity Tips. 모든 목표와 계획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엉터리 계획이라도 먼저 세워라. 그러면 행동이 일어난다. 지금 하는 일에 계획 전문가가 되어라. 생각이 아닌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평가하라. 오늘의 이기는 습관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